자, 파동의 진행과 굴절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문제 있고요.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그림 ABC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이것 중에 굴절과 관련된 현상을 골라보래요. 이건 활동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제 나온 거네요. 답은 네, 5번입니다. B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빛이 한 점을 통과해서 렌즈를 통과해서 한 점에 모이는 거는, 자, 여기서 물에서 공기에서 유리로 들어갈 때 굴절 한 번, 그 다음에 유리에서 공기로 나갈 때 굴절 한 번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기에서 유리로 굴절 한 번, 유리에서 공기로 굴절 한 번, 이렇게 돼서 한 점으로 모이죠. 렌즈에서 빛이 모이는 현상 또는 퍼지는 현상은 굴절과 관련된 겁니다. 왜냐하면 공기에서 유리로, 또 유리에서 공기로 매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C에서는 매질이 어떻게 달라져요? 아랫부분이 얼마나 뜨겁냐 또는 상대적으로 차갑냐에 따라서 위 아랫부분에서 파동의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굴절이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1번은 답이 5번이 바로 되겠습니다. 그럼 2번이에요. 그림은 파장이 같은 두 파동 P랑 Q가 있고요. 어느 한 점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서 그래프로 나타낸 거래요. 자, 파동에서는 그래프가 종류가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이런 그래프, XY 그래프. 그래서 파동 전체적인 모습, 위치를 딱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한 시점에서 시간이 고정돼 있을 때 파동의 위치를 순간적으로 사진으로 찰칵 찍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그래프가 있냐면, 우리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한 점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지점, 이 P라고 하는 이 지점, 저 지점의 파동을 시간에 따라 나타낼 수 있겠죠. 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그림. 그래서 파동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나온다는 거. 첫 번째는 파동 전체 위치에 대한 정보고, 두 번째 그림은 한 점의 시간에 따른 움직임에 대한 그래프예요. 자, 첫 번째 위치 그래프에서는 어떤 걸 알아낼 수 있냐면, 일단 얼마나 Y축으로 왔다 갔다 하느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진폭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서는 태극무늬 하나 또는 마루에서 마루까지 또는 골에서 골까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파장도 알아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에서 뭘 알아낼 수 있냐면, 마찬가지로 한 점이 얼마나 높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진폭 알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마루에서 마루 또는 태극무늬 하나, 골에서 골, 이런 걸로 주기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주기를 알아내면 바로 진동수도 알아낼 수 있죠. 왜냐면 주기랑 진동수는 어떤 관계니까? 서로 역수 관계니까. 이런 식으로. 자, 보겠습니다. 일단 이 우리 그래프는 시간 위치, 시간 변이 그래프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진폭이랑 주기, 진동수를 알아낼 수 있다는 뜻이죠. 자, 먼저 파악을 해볼까요? 자, P의 주기 얼마예요? P의 주기? 마루에서 마루까지 이 한 길이가 2t이기 때문에 P의 주기는 2t. 그 다음에 Q의 주기도 한번 봐볼게요. Q의 주기는 마루에서 마루까지이기 때문에 t 하나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바로 진동수도 알아낼 수 있겠네요.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기 때문에 2t분의 1이 나오고, 그리고 Q의 주기는 t분의 1이 나오겠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봐볼게요. 기억, Q의 진동수를 구해보래요. 자, Q의 진동수는 t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진폭은 P가 크냐 Q가 크냐고 물어봤어요. 자, 진폭은 한 점에서 얼마나 높이까지 가냐, 이거 관련된 건데요. P는 여기까지 올라가고 Q는 여기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진폭은 누가 크냐면 P가 더 큽니다. 가 맞기 때문에 니은은 맞고요. 디귿, 파동의 진행 속력을 물어봤어요. 진행 속력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죠. 우리는 진동수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어요. 그러면 파장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죠? 우리 문제에서
나왔죠. 자, 파장이 같은 파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파장은 신경 쓰지 말고 진동수만 고려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진동수는 P가 Q의 몇 배예요? 네, 2분의 1배죠. 그렇기 때문에 속력도 마찬가지로 2분의 1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기 때문에 2번의 답은 니은과 디귿 4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그림은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시간 T는 0인 순간의 위치를 나타낸 거예요. 0인 순간의 변이를 위치에 따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3번은 위치 변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첫 번째 이제 유형이라는 거죠. 이 문제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진폭과 파장이 되겠어요. 어쨌든 자, 그다음에 자, 여기는 시간 위치에 대한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주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주기를 2초라고 이제 알려줬고요. 자, 그다음에 t가 t0였을 때 x가 9인 지점. 자, 이 지점에서 파동의 변이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1m가 된다. t0였을 때 이때 t0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주기를 어떻게 여기서 그림에서 알아볼 것이냐 그걸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매질 한 점만 본다면 주기라고 하는 거의 뜻은 자, 지금 시간이 0이었을 때 1m에 있는 매질은 여기 있어요. 그럼 한 주기가 지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찍고 다시 제자리로 왔을 때가 한 주기가 이제 오는 거예요. 다시 자, 4분의 1t, 4분의 2t, 4분의 3t, 4분의 4t, 1t 왔을 때 이제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언제 오는 거냐면 뒷부분에도 파동이 이렇게 오는데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서 여기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여기 파동이 쓱 와서 다시 올라갔을 때 한 주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 한 주기 이후는 여기 뒷부분이 한 주기 이후에 이렇게 오죠. 그러면 지금 있는 이 파동은 한 주기 이후에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지금 여기 있는 이 파동의 모양은 한 주기 이후에 여기까지 오게 되고 매질 입자 하나 입장에서는 뒤에 있는 파동이 쓱 이제 이 파동이 이렇게 오는 거니까 얘는 4분의 1t, 4분의 2t, 4분의 3t, 4분의 4t 이제 이런 식으로 온다는 뜻이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한 주기 이후 동안은 이렇게 있다가 한 칸, 두 칸 간다는 뜻이죠. 네. 주기가 2초이다라는 뜻은 이 한 볼록이 1초, 2초 뒤에 이렇게 온다는 뜻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파동도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쪽으로 가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위로 볼록은 한 주기 이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t 그 다음에 주기 t 이렇게 한 주기 동안 두 칸 간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두 칸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이렇게 쪼개서 생각해 볼 거예요. 아랫부분 이렇게 있고 윗부분 이렇게 있고 어쨌든 자, 이 한 덩어리가 이렇게 쓱 이제 간다는 뜻인데 그러면 하나 얼마의 시간 동안 몇 칸 움직이냐라고 해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저 파란색은 이렇게 한 주기 이후에 저기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0초. 그 다음에 이렇게 점선으로 왔을 때는 1초 이후에 그리고 한 주기 지나면 즉 2초 지나면 이렇게 볼록 된다는 뜻이죠. 빨간색 입장에서도 한 주기 이후에 이렇게 이제 갈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0초인 순간이고 자 1초 지나면 이렇게 되고 2초 지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9인 지점에서 어떻게 됐냐면 매질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물어보는 거는 9m에서 파동의 변이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1m가 되는 지점. 즉 얘가 여기 있는 지점이 여기 이렇게 위로 가 있는 게 아니고 아래로 이렇게 가 있는 게 언제냐는 뜻이에요. 그럼 이 아래로 가는 건 누가 결정해요? 아래에 있는 이 파동 모양이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3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뒤에 있는 파동이 이렇게 따라오겠죠. 3초. 그럼 파동이 이 모양이었을 때 9m에 있는 매질 입자가 여기 이렇게 위치하게 되죠. 이때가 마이너스 1m일 때입니다. 그래서 9m인 위치에 있는 파동의 입자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1, 진폭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은 언제냐면 자 3초일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다음 4번입니다. 그림 가는 단색광 P를 입사각 세타로 물질 AB의 경계면에 입사시켰더니 가에서는 굴절각 세타 1으로 굴절을 했고 나는 자 똑같은 세타의 각도로 A에서 입사시켰더니 세타 2로 굴절하는 것을 나타내대요. 세타 1이 세타 2보다 큽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걸로 이제 풀면 되겠습니다. 매질의 굴절률이 더 밀할수록 수직선에 또는 법선에 더 밀접하다 라고 해서 더 밀할수록 더 밀접하다. 더 밀로 이제 풀면 되겠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더 멀수록 수직선에서 멀수록 더 밀하다는 거예요. 소하다는 거예요. 더 소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가를 보면 입사각이 세타고 굴절각이 세타 1이에요. 굴절각이 더 밀접해요. 입사각이 더 밀접해요. 위쪽 세타가 더 밀접하죠. 그렇기 때문에 A가 B보다 더 밀하다는 뜻이겠네요. 왜냐면 B에서 굴절했을 때 더 수직선에서 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를 보면요. 자, C에서가 수직선에 더 밀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C에서 더 밀접하니까 더 밀하다는 뜻.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어요. 매질의 굴절률은 C에서 제일 밀하고 그 다음에 A에서 밀하고 그 다음에 B에서 제일 소하다 라는 뜻이겠습니다. 동시에 이것도 바로 나와요. 더 밀할수록 파동의 속력이 더 어때요? 더 느려요. 애초부터 정의가 파동의 속력이 느린 매질을 더 밀한 매질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동의 속력은 더 끈적거리고 더 빽빽하게 쌓여있는 C에서 속력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A에서 속력이 빠르고 그 다음에 B에서 속력이 제일 빠르겠죠. 그 다음도 뭘 알아낼 수 있냐면요.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단색광 P를 고정으로 쓰기 때문에 진동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속력이 파장과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속력이 크다면 파장도 크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장이 속력과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정보를 알아보고 기억력 이것을 풀어볼 거예요. 기억, 가에서 P의 파장은 A가 B보다 작냐고 물어봤는데요. 파장 비교해 볼까요? A가 B보다 작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다는 게 바로 나오고요. 자, 니은 나에서 진동수를 비교해 보세요. 진동수는 어때요? 단색광 P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변합니다. 진동수는 뭐에만 영향을 받냐면 파1에서 진동하는 물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는데 우리 문제는 단색광 P를 고정으로 쓰기 때문에 진동수는 안 변합니다. 디귿 P의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냐? 속력 비교해놨죠. B, C 속력 비교하면 B가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은 맞아서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 5번입니다. 그림 가는 물결파 발생장치에서 만들어진 물결파가 영역 1번과 2번에서 진행하는 어느 순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 영역이랑 2번 영역을 보니까 뭐가 달라졌냐면 눈에 확 보이는 게 여기 지금 파장이 지금 달라진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물결파 발생장치니까 깊이가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깊이. 자, 어쨌든
자, 실선과 점선은 각각 마루와 골입니다. 거의 이거는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선은 마루라고 하고 점선은 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페이크를 뭐 걸면 걸 수도 있겠지만 거의 안 걸어요. 왜냐면 거의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점 P랑 Q는 평면상에 고정된 지점이다. 네, 고정된 지점. 그럼 이 P랑 Q가 이 위치에서의 매질의 마루 골 상태를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뜻이겠네요. 그림 나는 가의 순간부터 P에서 물결파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동해소의 그래프는 유형이 두 개나, 첫 번째는 위치, 두 번째는 시간 위치 또는 시간 변이. 그래서 여기 아까 말한 대로 한 지점에서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네요.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이 가에 있는 영역 1번과 영역 2번의 파동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덩어리예요.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자, 일직선으로 옆에서 봤을 때, 자, 이거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위에서 본 거고, 지금 쌤이 파란색으로 그린 거는 이걸 옆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실선은 마루고 점선은 골.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실선은 마루고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매질이 바뀌어가지고 골인 지점으로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루인 지점이 있고 골인 지점이 있고, 이런 식으로 딱 눈에 띄는 게 매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속력이 달라져서 파장이 바뀐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만 더 알아내보면, 자, 매질 1번에서 파장, 영역 1번에서 파장은 4cm. 왜냐면 마루에서 마루까지. 그 다음에 2번 영역에서 파장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골에서 골까지 2cm. 이렇게 알아두고 우리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만 더 분석해 볼까요? 나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게요. 나에서 P 지점에서의 변이, P 지점에서의 시간에 따른 변이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끝에서 끝까지 또는 여기 태극무늬 하나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아래에서 아래까지 여기 지점이 시간 그래프에서는 주기가 되겠죠. 그래서 주기는 2고 따라서 진동수는 2분의 1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P에서의 시간이래요. P에서. 그럼 이거는 영역 1번에서 주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뭐도 동시에 알아낼 수 있냐면 2번에서의 진동수도 알아낼 수 있어요. 진동수는 안 변하겠죠. 매질이 변했을 때는 이제 파장만 변하고, 진동수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냐면 여기 물결파 발생 장치, 여기서 달달달달 떨고 있는 얘 진동 상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질이 바뀐다고 해서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낼 수 있었어요. 자, 기억. 1에서 물결파의 파장. 자, 알아냈죠. 마루에서 마루까지를 통해서 알아냈기 때문에 파장은 4cm고요. 자, 니은. 2초였을 때 Q에서 물결파의 변이를 물어봤어요. 2초였을 때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서는 P가 골이었을 때 Q는 뭐예요? 마루입니다. 둘이 이렇게 세트예요. 하나가 골일 때 하나가 마루인 세트예요. 오늘 보세요. 2초였었을 때 P는 지금 골에 있거든요. 그쵸? 2초였을 때 골에 있죠? 이건 지금 어디라고 했지? 어느 순간에 그냥 임의적인 모습이었고, 자, 얘가 골이면 얘가 지금 마루입니다. 그럼 보세요. 2초였을 때 P는 골이죠? 지금 딱 이 상황이네요. 그럼 이때 Q는 뭐예요? 마루잖아요. 마루니까 제일 꼭대기 지점이겠죠. 그래서 변이가 0이 아니고 제일 꼭대기 진폭에 있기 때문에 여기 A가 되겠네요. 그래서 D는 틀렸습니다. 디귿 2번에서 물결파의 속력을 물어봤어요. 자, 디귿 물결파의 속력 구하는 공식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에요. 2번에서의 진동수는 어때요? 2분의 1이에요. 파장은 몇이에요? 2cm라고 구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력은 1이 되겠습니다. 단위까지 합치면 1cm/s 라고 돼서 기억 득이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이상입니다.